어차피 여러분들 뭐 회로 이런 시간에 다 배울 거야 이거. 지금 아마 배우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거 푸는 건 둘째치고 푸는 건 굉장히 쉬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식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식을 세우는 게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병렬이냐 직렬이냐 요것만 차이해서 병렬일 때는 커런트가 나눠진다는 거. 그러니까 전류가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직렬일 때는 전압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걸린다는 거. 뭐 그걸 이용해서 뭐 VIR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그래서 봅시다. 풀어봅시다. 오늘부터는. 이제 1차 방정식인데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은 뭐 2차 미분 방정식도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푸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아. 이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미분 방정식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뉴턴이 만들었다고. 뉴턴. 물론 뉴턴하고 그때 뭐 라이프치히하고 뭐 서로 둘이 뭐 싸우고 난리 났었어.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뉴턴이 만들었다고 해야지. FMA로 세상 이퀘이션을 다 했으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현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거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만 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이제 변수 분리형인데 x하고 y가 두 개가 변수가 분리되는 거. 어떤 변수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dy dx가 미분한 걸 y를 x로 미분했더니 원래 일반적으로는 fxy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fxy가 어떻게 된다고? gx랑 hx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된다는 거.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변수가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x에 대한 식하고 y에 대한 식하고 이게 분리가 될 때는 그때는 쉬워. 우리가 다루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다뤄. 분리되는 거. 아니면은 거의 사실은 적분 뭐 미분 적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이제 보면은 변수 분리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일단 이게 dy dx가 아까 이 hy라고 이름을 그대로 gx hy네. gx 곱하기 hy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그 같지만 이게 사실 분수의 형태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이거 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dy 이렇게 하고 dx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gx에다가 dx하고 hy는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1 over hy.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이고 이거는 x에 대한 식. 지금 다 바꾼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까지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 첫 번째 단계가 dy dx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수학에서 이퀄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해. 엄청나게 뭘 해도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여튼 요 이퀄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수학을 거의 뭐 이렇게 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이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오퍼레이터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이게 이퀄을 같으니까 내가 뭘 해도 똑같다고 했잖아. 요거를 양변에 뭘 한다고 적분을 한다고. 양변을 적분한다.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hy의 dy는 gx를 dx에서 인테그랄 하고 여기 인테그랄 하다 보면 상수가 늘 빠져나오거든.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좀 이따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변수를 분리하는 거고 그다음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적분 인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 이까지는 뭐 이게 지금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그냥 하나로 다 풀 수 있어. 우리가 푸는 거는 다 그냥 변수 분리형으로 다 풀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합시다. 안 풀리는 것들 중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의 해를 구하여라. 2분의 1 x의 dx 플러스 2분의 1 y의 dy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걸 좀 풀었은가 이게 원래는 나보고 문제를 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야. 이게 보면 2분의 1 x의 dx 플러스 2분의 1 y의 dy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건 좀 친절하게 주어진 거고 원래 나보고 이 문제를 내라고 이 꼴은 제로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dy dx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주어져. 요 수식에는 있으면 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이 문제를 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낼 것 같아. dy dx는 y분의 x다. 이거 풀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아까 x에 대한 식으로 다 묶어야 되고 y에 대한 식으로 다 묶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으로 묶으면은 y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y의 dy는 어떻게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위에 거 이 1번식처럼 보여주려면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x dx 플러스 y dy는 제로에다가 이제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1번식하고 똑같은 식이겠네. 근데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건 필요 없고 여기서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적분해 준다고. 적분해 보자고. 그럼 인테그랄에 y에 dy 해주고 마이너스 x의 dx에다가 적분해 주니까 이제 상수가 하나 붙는 거야 그냥. 상수가 붙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y를 dy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y 제곱 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상수 이렇게 되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x를 그럼 2분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y 제곱은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는 뭐 c라는 게 원래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뭐 이게 그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 c 뭐 다시라 하든지 뭐 이렇게 이거 뭐 원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럼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보면은 1분의 x 이것도 이제 가져갑시다. 이렇게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으로 다 나눠야 된다고. 뭐 물론 이걸 완벽하게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뭐 이쪽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데 x에 대한 식으로 다 묶어야 되고 y에 대한 식으로 다 묶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풀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제로, 요거는 지우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에 0이니까 곱하기 뭘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게 y에 대해서 묶으려면 이 식을 y에 대해서 묶으려면 뭘 해주면 돼? x분의 1로 곱해줘야 되잖아. x분의 1에다가 x분의 1로 곱해주고 그 다음 뭐 이쪽을 x에 대한 식으로 막 흔들리면 뭘 해주면 돼?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곱해주면 된다.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곱해준다고. 양변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쪽 부분은 어떻게 x분의 1 플러스 x제곱에 dx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의 dy는 제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뭐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도 돼. 이거 dy dx 아까 했으니까 dy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이 식에서 아까 우리가처럼 y만 이쪽에 남기고 그러면은 x y의 dy는 이쪽을 다 옮기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x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게 y 이쪽으로 다 남기면은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의 dy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dx 이렇게 적어도 돼. 이거 뭐 두 개 똑같은 얘기야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아. 그러면은 뭐 1번식으로 해도 되고 이거 1번식으로 해도 2번식으로 해도 뭐 똑같은 거야. 이게 쪽 x를 이쪽으로 왼편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뭐 한다고? 적분을 한다고.
적분. 그러면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하면은 자, 이러면은 이쪽은 쉬워. x축 쪽은. 왜냐하면 이거 잘 보면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네. 요걸 적분해 준다고. 요거는 쉬운데 이 y축 분리인데 요게 약간 좀 어렵다고 이거. 이거 어떻게 적분해 줘야 될 것 같아? 적분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알아야 돼. 일단 먼저. 내가 그래서 전에 보면 이게 f-x 그러니까 이게 fx에다가 f-x 이렇게 되면은 요걸 인테그럴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게 ln의 fx 이렇게 된다 했잖아. 뭐 원래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데 뭐 이거 우리가 보통 0보다 큰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해도 괜찮아. 뭐 그게 정확하게는 절대값 씌워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것도 보니까 y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미분해 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2y가 나오네. 2y. y제곱 마이너스 2y.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이게 보니까 이걸 y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해 주면은 2y가 나오거든. 근데 2y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는 보니까 y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대? 상수하면 더 해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이거를 dy를 이걸 인테그럴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1은 상수로 나오고 ln의 y제곱 마이너스 1이 뭐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적분해주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파트 요 부분 적분해주면 뭐야? x분의 1 적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1. 김민서 어디 갔어? 김민서 김민서 없어. 좀 전에 나온 학생 김민서야. 아니 나한테 출석 불러놓고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당하네. 우리 김민서가 한 번 안 되지 잘못했네. 공상 보고 기원찬 뭐야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 1n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nx의 절대값에다가 x분의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게 같다라는 거 이게. 요거는 요쪽 2번을 적분해 준 게 이게 이쪽 보면 2분의 1의 ln의 y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ln x의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상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뭐 2분의 1이 다 붙어 있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붙입시다 그러면. 이거 붙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요 부분을 2분의 1 붙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을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2가 올라가겠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ln x 제곱이 되겠네. 제곱해주면 절대값 이제 더 이상 안 붙여도 되지. 이거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ln으로 이제 내가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돼? 이게 다시 적으면은 2분의 1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2분의 1의 ln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뭐 다 2로 곱해준다고 2분의 1을 없애버린다고 상수니까 이게 2분의 1을 없어지고 이것도 뭐 2c가 되는데 뭐 그냥 c는 사실 상수니까 뭐 c 다시라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묶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ln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이건 테크닉이 필요해. x제곱을 ln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을 x제곱 곱하기 ln2로 바꾸는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게. x제곱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 1. x제곱 곱하기 1. 1이 되니까 ln2가 1이잖아. 1.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ln이니까 어떻게 ln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ln의 2의 x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거 다시 이쪽 x쪽을 이쪽으로 다 ln을 다 묶는다.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ln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ln의 2의 x 제곱이 뭐 c 다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ln이니까 로그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다 묶을 수 있네. 곱하기를 하면 할 수 있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봅시다. 그러면 ln의 y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에 익스포넨셜 x 제곱 이게 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ln으로 묶은 거야. ln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 ln 로그 a 더하기 ln b는 ln의 a b 이렇게 되잖아. 이게 곱하기로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묶은 거예요 그냥.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은 다시 적으면은 y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제곱에 2의 x 제곱은 이거는 뭐 익스포넨셜 c 다시인데 이것도 어차피 지금 상수거든. 지금 계속 뭐 이 값을 뭐 익스포넨셜 c 다시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뭐 c 뭐 다시라고 합시다. 어떤 상수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y 제곱 마이너스 1은 이쪽 넘겨주면은 x 제곱분의 이 c에 다시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y 제곱은 어떻게 1 플러스 x 제곱분의 뭐 c 다시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요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이거는 이게 상수 c라고 했는데 뭐 c는 그냥 상수니까 약간 어렵나 이거? 약간 어렵나?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푸는 그 방정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 일반적인 지금 요게 미분 방정식에 좀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RLC 회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문제를 따로 내가 낼 수는 있지만은 뭐 정 안 되면은 이런 거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뭐 회로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배웠다 하면은 좀 알긴 알아야지. 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것도 봅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결국 dy dx가 3x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분했더니 이 dy지. 3y 이렇게 되죠. 자기 자신을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고 3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뭐만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자기 자신을 y를 미분했더니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만 이걸 만족한다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거 만족.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뭐 ax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자고. 이게 y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y를 미분해 보자. y를 프라임 하면은 어떻게 돼? a에다가 라지 a의 익스포넨셜 ax 이렇게 되잖아. 이거하고 3의 y하고 요게 a의 익스포넨셜 ax 요게 두 개 만족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a가 3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게 a의 익스포넨셜 3x여야 돼. 이렇게 돼. 요거밖에 만족하는 게 없어. 요거밖에. 익스포넨셜 3x. 요거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고. 이걸 뭐 우리가 정확하게 풀려면은 풀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이걸 풀어라는데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했듯이. 그러면은 dy dx는 3y 이렇게 되냐? 그러면 아까 y는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y분의 dy는 3d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적분한다고. 그러면은 lny는 3의 x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ln이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3의 x에 ln e가 되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아니면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e로 하면 되지. 그럼 y는 exponential에 3x 플러스 c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는 뭐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3x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ln y가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가 exponential 뭐 돼야 되니까. 근데 아까 나간 학생 아까 하나 나가지 않았어? 나갔는데 분명히 나가지 않았어? 걔 이름 뭐야? 걔를 알려면 내가 지금 또 다시 또 추석을 불러야 된다고. 걔 이름 모르는 아는 애 없어. 내가 걔랑 지금 면담을 해야 돼 지금. 이름 아는 애 없어. 그럼 내가 다시 불러야 돼 지금. 누구야? 걔 이름 뭐야? 아 다시 불러라고? 강성두, 구자빈, 기훈찬, 김경민, 김대희, 김대희구나. 알겠어, 김대희. 황당하네. 수습 불러놓고 도망가는 거야? 요렇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아까 앞에 거는 요런 것들은 사실 뭐 내가 기말고사에 전자수학으로는 문제 낼 수 있어도 전자과를 하는 여러분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어. 이거 못 풀어도 큰 상관없다고. 근데 요 뒤에 거는 요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미분했는데 어떤 걸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어떤 상수로 나오는 거. 이거는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로는 이렇게 되는 함수가 없어.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뭐 예를 들어 사인을 생각해보자. y는 사인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잖아.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아무리 해도 뭐 그걸 만족하는 게 없다고. 뭐 x의 n승이라 하자. x의 n승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 n 곱하기 x의 n-1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 익스포넨셜 뭐 함수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걸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요렇게 나오면 다 무조건 그냥 외워나기. 뭐 그다음에 이거 봅시다. 요런 거는 이제 시험 내가 나올 수 있어. 박테리아 수가 이제 t 시간에 이제 이 수에 비례한다. 수가 임의의 시에 자기에 비례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요렇게 식을 요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게 자기는 미분했을 때 증가되는 양이 자기가 수에 그 증가되는 양의 자기 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에 이 증가된 양, 증가량이 비례한다고. 이렇게 된 이 말이야. 이 문장을 박테리아 수는 임의 시간 t에서 박테리아 수의 비례하에 변한다. 요거를 수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박테리아 수를 p라고 할 때, p라고 할 때, dp를 dt로 하면은 k의 p가 된다. 이걸 봅시다. 그럼 초기가 100마리였을 때 이걸 뭐 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dp가 k의 p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런 식 자기 자신을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미분을 했는 텀이 자기 자신하고 어떤 k배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a의 exponential 이 pt는 p를 t는 a의 어떤 상수의 exponential kt 이렇게 되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dp분의 p는 ka dt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lnp가 되고 여기 뭐 ka 뭐 xt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는 워낙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거니까 요건 좀 거의 이게 뭐
요 정도는 외워놔. 내가 뭐 외우라는 얘기 나도 하기 싫은데 요 정도 외워놔. 그럼 PT는 A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면은 초기에 100마리였대. 초기에.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 100마리. 0초일 때 P가.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게 T가 0일 때 100이라는 거야. 100이요. 0 넣었을 때 100이어야 된다고. 그럼 0 넣어보자고. 0 여기에. 여기에다가 0을 넣어보자. T 0에 된다. 0을 넣어보자고.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A에 익스포넨셜 0 이렇게 되지. 그럼 A네. A가 지금 100이네. 상수가 100이네. 그럼 PT는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 K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그 다음 이제 K를 구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보니까 1시간 이후에 300마리로 증가했네. 1시간이 300마리. 그럼 1시간, 이거 뭐 시간 T를 시간이라 하면은 이게 T가 1일 때 어떻게 된 거야? P가 1일 때 300이 됐다. 그럼 요걸 풀어보자. 1일 때, P가 1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100 익스포넨셜 K 이렇게 되겠네. T가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그럼 100 없어지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K는 3이 되네.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양변에 로그 취하면은 ln 3 이렇게 되겠네. ln 3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PT는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 ln 3에다가 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10시간 이후에 t에다가 10을 넣으라는 거야. 10. 이게 t에다가 10을 넣으라는 거야. 10을 넣어보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ln 3에다가 1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요대로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거. 사실 이게 뭐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익스포넨셜 뭐 로그 3에 10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그럼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익스포넨셜 로우가 나오면은 일단 요 10 로그 10 ln 3 이렇게 바꾼다고. 자리를 바꾼다고. 3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똑같냐? 그럼 2의 ln의 3의 10승 이렇게 바뀌지. 3의 10승으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은 이게 3의 10승이라고 같아요. 요거는 좀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 여기서 이 과정은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보면은 이건 좀 답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이거 양변을 이게 두 개가 왜 같으냐? 양변을 ln으로 취해보자고. ln 값으로 해보자고. 그럼 두 개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양변을 ln을 취해보자. 그러면은 ln 익스포넨셜 ln 3의 10승은 ln 3의 10승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ln이 있으니까 이게 로우가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 있지. 이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 지수에 있는 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 빠져나오고 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ln 3의 10승에다가 ln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ln 2는 1이잖아. 1. 같네, 두 개가.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이게 이 같다라는 거 이걸 알고 나면은 되게 쉬운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헷갈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요 부분 ln 뭐 이게 e하고 요 잘 봐봐. 이게 익스포넨셜하고 ln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있는 게 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똑같다라는 거. 요거는 수학적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로우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약간 좀 테크닉인데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편해 앞으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약간 좀 편하니까 요거는 좀 해서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된다? 3의 10승이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 3의 10승이 된다. 그러면은 PT는 어떻게 돼? 3의 10승 곱하기 10의 100 곱하기 3의 10승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나게 늘어나지 이게. 10시간이면은 3의 10승 곱하기 100마리 이게 뭐 3의 10승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승이면 뭐 나도 모르겠다. 2의 10승은 1024 이렇게 되는데 3의 10승은 나도 잘 몰라. 엄청 큰 수지야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요 두 가지 문제가 거의 3.9하고 3.12
거의 미분방정식, 1차 미분방정식의 거의 그 예제 모든 그 교과서에 이 문제로 나오는 거 이거. 방사능이 반감기 되는 거 계산하는 거랑 그다음에 박테리아가 수 늘어나는 거 요게 1차 미분방정식으로 풀 수 있거든. 요 문제는 어떤 책이든지 다 예제로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봅시다 또. 방사능 물질의 감소율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방사능 감소율이 시간 t에서 남아있는 양이 비례한다고 한다. 요게 요 문장이 수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소율 이게 감소율이잖아. 감소율. 요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딱 바꾼 거예요. 감소율이 어떻게 된다고? 남아있는 양에 비례한다고. K로 비례한다. 이게 지금 방사능에서 반감기를 나타낼 때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 이거 뭐 아까 이게 내가 A라고 했는데 AT라고 합시다. AT는 어떤 상수 뭐 C에다가 exponential K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초기 물질이 양이 1000mg이죠. 1000mg. 그럼 이거 뭐 T가 제로일 때 1000mg니까 C가 1000이겠네. 뭐 이거는 1000mg 이렇게 되겠네. AT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잘 보면은 이제 반감기가 5시간마다 반감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5시간마다 10%씩 감소한다고 그래요. 5시간마다 10%. 그럼 5시간 지났을 때 10% 감소했으니까 얼마나 남는 거야? 900g이 남겠네. 900g. 여기서 보면은 5시간 지났을 때 그럼 이게 AT가 1000 exponential KT 이렇게 되는데 5시간 지났을 때 10% 감소했으니까 900. 그러니까 AT가 AA 5가 900이라는 얘기네. 900. 10% 감소했으니까 1000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1000 곱하기 exponential 5K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수식에서 그게 그 0.9는 exponential 5K 이렇게 되니까 5K는 어떻게 ln 0.9 이렇게 이 사실 0보다 작은 값이야 이게 K가. 그러면 5가 되니까 그럼 K는 5분의 1의 ln 0.9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K는 0보다 작은 값이라고. 지금 감소되니까 아까는 증가되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 이거는 감소되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AT가 1000 곱하기 exponential 5분의 1의 ln 0.9 이게 상수니까 이게 T 이렇게 합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10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방사능 이건 뭐 사실 5시간에 10% 감소했으니까 10%에 또 10%가 감소될 거거든. 그래서 뭐 81% 남다라는 거, 뭐 819g 남겠다라는 거, 뭐 그냥 이거는 워낙 간단한 거니까 뭐 알 수 있는데 뭐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10시간일 때 얼마 되느냐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10을 넣어봐야지 그러면 1000 곱하기 exponential 5분의 1에 ln 0.9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5분의 1하고 10하고 하니까 2가 되네 2. 그럼 이거 보면은 1000에다가 exponential 2 ln 0.9 이렇게 되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ln이 들어가면은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 부분을 exponential에 ln 0.9의 제곱을 한다고. 제곱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 요 아까 요 부분에 2하고 ln 이렇게 있으면 이게 0.9의 제곱하고 이렇게 됩니다. 0.9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9가 되니까 결국 0.9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돼서 0.81 81 곱하기 1000이니까 결국 810g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810mg 뭐 이런 거 시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기말고사에 충분히 낼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원래 쓰이는 문제라서 이거는 좀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박기범. 박기범. 맞다. 여기. 네. 박기범. 여기 뭐야? 무슨 연결이야 이거? 직렬 연결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직렬 연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직렬 연결이지. 그럼 직렬 연결일 때는 뭐 같다고? 전류가 같습니다. I가 같지. 전류가 같고.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뭐야? VS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서 박정훈 이게 지금 보면은 커패시티에 걸린 전화 VC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 VC. 그럼 VC 더하기 VR을 해야 되는데 VR을 이제 VC에 대해서 나타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일 처음에 VR을 뭘로 나타내야 돼? RI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I는 뭐가 되는 거야? I를 VC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 VC에 대해서 나타내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아니 C에 관계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C에 관계되는 식. C에 관계되는 식이 뭐야? 아니 물기억을 R에 관계되는 식 V는 IR이고 그 다음에 C에 관계되는 식 뭐야? 아니 왜 그렇게 어렵나? 돌아가시네. 반요한 뭐야? 뭐라고? CDVD 무슨 말이야? 뭐라고? 그게 뭐가? I가 CDVDT. 이거 I는 CDVDT 요걸 얘기하라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은 뭘 외우라고? Q는 CV 요걸 외우라고 일단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 외우면 요걸 미분하면은 Q라는 게 차지가 모여 있는 건데 그게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게 그게 전류거든. 시간에 따라 얼만큼 전자가 흘러가는지가 전류잖아. 그럼 I는 CDVDT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L은 그게 역순이니까 아니 CDV니까 당연히 V는 L의 DIDT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다른 건 다 그냥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냥.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돼. 여러분 이걸 피해갈 수 없어. 전자과에 와온 이상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고. 그럼 전자과를 옮기라고 그냥 다른 데로. 안 할 것 같으면 나 이거 모르겠다. 도저히 옮기라고. 얼굴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거 지금 외우라고 그러는 거야? 너 여러분 보고 지금 내가 무슨 상대성 이론에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지금 뭐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 Q는 CV 외우라는 거야. Q는 CV 이거 외우라고. 돌아가시겠다. 이걸 미분하니까 dq dt가 이게 커런트가 되는 거고 이게 C의 dv dt 이렇게 된다고. I의 C에 우리 걸리는 전압은 I는 C dv dt고 요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니까 V는 L의 di dt 이렇게 된다고.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그냥. 안 됐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I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여기 있으면 VS는 VC에다가 VR인데 VR을 우리가 이게 RI 이렇게 할 수 있잖아. R에다가 I 이렇게 되고 그럼 I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 RC DV DT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적어봅시다. 이걸 내가 다음 장에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C에 대해서 하면은 RC분의 DVC DT 더하기 VC는 V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아니 RC가 여기 앞에 이게 상수네. 이게 지금 내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RC 이렇게 돼. 요 식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적었냐면은 요게 VS에다가 R로 나눠준 거잖아. 그냥 이걸 양변을 R로 나눈다고. 그냥 뭐 의미는 없어 사실은. C에 DVC DT 더하기 R분의 VC는 R분의 VS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 보니까 자꾸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dy dx는 뭐 kx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
1차 미분 텀하면 요 주로 상수로 1로 잡거든. 1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C도 없애버리라고. 그 C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DVC의 DT 더하기 RC분의 VC는 RC분의 VS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갑자기 소리가 막 나. 계속.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요게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풀기가 어렵지 않아.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텐데 내가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해줄게. 뭐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스로 들어오는 VS를 제로로 두는 거야. 제로. VS를 제로로 둔다고. 지금 VS를 소스로 들어오는 게 없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VS가 제로라고 두고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이 우리가 요 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VS가 제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DVC의 DT 더하기 VC분의 RC분의 1이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풀 수 있잖아. 이거 미분한 거를 자기 자신이 더한 거 상수 앞에 뭐 붙어 있는 거예요. K가 이제 RC분의 1로 된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K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DVC의 DT는 마이너스 RC분의 V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K가 마이너스 RC분의 1이야 사실. 근데 이게 뭐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뭐 마이너스만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 더한 거 어떤 상수랑 이게 더했을 때 같이 되는 거는 이거는 VC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될 때 요때의 솔루션을 이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여튼 뭐 첫 번째로 이게 VC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인데 요게 어떻게 되냐 상수에다가 상수 뭐 A라고 합시다. A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D 요렇게 돼. 이렇게 여기는 이게 K가 요거는 요게 K니까 이게 K잖아요. 이렇게 돼. 이걸 VS가 0이 아니잖아. 원래 0이 아니잖아. 0이 아닌데 내가 0을 강제로 지금 두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0을 두고 VS를 그냥 아무것도 없다. 소스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걸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VS를 둔다고. VS가 제로를 안 두고 둔다고. 두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트리비얼 솔루션. 트리비얼 솔루션. 이걸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트리비얼 솔루션은 사실은 상수항으로 두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VS를 이거 잘 봐봐. 그러면은 상수항으로 보면은 dv dt를 이거 보면은 dvc의 dt 더하기 vc의 rc분의 1에 rc분의 vs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vc를 어떻게 두냐 vc에 어떻게 이거를 뭐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상수항으로 둔다. 상수항 어떤 상수항으로 이 B라고 둔다고 B로 두면은 어떻게 미분하면 이건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0 되잖아. 이게 만약에 솔루션이라 가정하면은 이게 여기에 솔루션이라 가정하면은 DVC DT를 하면 뭐가 되는 0이 되잖아. 어떤 상수 B라고 했으니까 내가 0이 되잖아. 그러면은 B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VCP가 여기 B라고 두면은 VCT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없어지고 뭐 요거만 살아남다. 그럼 VC는 뭐가 돼 있어? VC가 VS가 된다. 이게 B가 아니라 VS가 되겠죠. 이게 상수항이 되니 미분하면 상수항이. 그럼 요거를 두 개를 합해서 이걸 합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합한 VC의 T는 VC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0으로 했을 때 찾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파티큘러 솔루션 VC의 파티큘러 솔루션 이 두 개를 합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V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에다가 플러스 VS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주로 제로일 때 어떤 값이었다라는 걸 주면은 이제 A라는 값을 모르는 게 우리가 A는 모르는 상태거든 사실은. 이 A는 어떤 상수인데 이 뭔지 어떤 값인지 몰라. 그럼 어떤 뭐 0초일 때 VC가 뭐 1V였다. 그러면 이제 그걸 구할 수가 있지.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따로 구해야 돼.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요게 중요하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게 제로로 뒀을 때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마 내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회로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VS로 두면서 뭐 이게 뭐 저항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달려 있는 뭐 저항 달리고 뭐 이 저항 달리고 저항 달리고 뭐 저항 달리면서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커런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 혹시 이런 문제 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없어? 이런 거? 이 회로인 씨가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런 거 안 배웠어? 배웠지?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뭐 R1 걸리고 R2 걸리고 R3 걸리고 R4 걸리고 R5 이렇게 될 때 이게 VS가 뭐 10V고 커런트가 뭐 5A 이렇게 흐른다. 이런 문제 풀라고 할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쉽냐면은 물론 같이 할 수 있어. 커런트 소스랑 볼테이지 소스랑 이게 전압이랑 전류가 이게 이 소스잖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상태에서 같이 풀어도 괜찮아. 같이 풀어도 괜찮아. 그런데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런 걸 구한다고. 이게 10V가 걸었을 때 이렇게 이거 없애버리고 요렇게 되면 요거는 아니겠다. 이건 지금 여기 커런 소스가 막아지야 되는 거.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커런 소스가 없으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뭐 요런 회로를 일단 먼저 구하고 그때 이제 요 걸리는 전류들을 다 구하는 거야. 이게 그다음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커런 소스가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정확히 지금 모르겠네. 이게 들어가는지 이거 아마 커런트 할 때는 요게 요렇게 해서 두 회로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두 회로를 합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따로따로 해서 소스를 따로따로 해서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볼테이지 소스만 따로 하고 커런 소스만 따로 하고 해서 이걸 회로를 해서 두 개를 합하면 된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사실 여기에는 또 복잡한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 RLC 회로가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때 모든 소스들을 다 따로 하나하나씩 보내도 괜찮다. 하나씩 보내도 괜찮은데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분 방정식이 이게 뭐 리니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리니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리니어라는 개념을 2학년 이야기 때 배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게 어떻게 DVC의 DT 플러스 RC분의 VC는 RC분의 VS 이걸 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이걸 제로로 두고 이 수식을 풀고 그러니까 소스에 의한 영향을 제로 시키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로로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회로에 의해서 얘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처음에 이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소스를 따로 추가를 하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거. 0으로 두겠다라는 건 이거 VS를 첫 번째로 우리가 VS를 0으로 두겠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로 자체의 이게 성분을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VS를 0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이때 이제 인풋의 영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고려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풋을 없애버리고 회로 자체 내에서 되는 거라. 이게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아.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뭐 여러분들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뭐 금수저다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은수저다 뭐 이렇게 뭐 하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은수저란 말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한테 내가 사회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큼 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야. 이니셜 포인트를 말하는 거라고. 어때 초기 값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슨 수저라는 게 이게 결국 부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재화의 양이거든. 양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 시스템의 아웃풋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야. 인풋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게 금수저라 음수저라 해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굉장히 장사를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내 스스로의 뭔가 나오는 것들, 나 스스로의 역량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거야, 사실은. 이 세상에 똑같아, 이거랑. 그 이퀘이션이 인간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 실제로. 이 전체를 이걸 이퀘이션을 푸는데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걸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분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돼. 이것도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뭔가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10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100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달라. 1000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1000억을 준다 하면 나 같아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지. 뭐 그냥 매일 놀러 다니고 뭐 할 거 아니야. 뭐 1000억 있으면 뭐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내 죽을 때까지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이게 이 미움망령식을 볼 때마다 이게 세상 사는 거랑 똑같은 얘기구나. 좀 보고 있으면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은 이게 이 영으로 두겠다. 인풋을 안 보겠다는 건 내 자신만 보기, 회로 자체만 보겠다라는 거고, 회로 자체만 보면서 요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동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걸 회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요 따로따로 해서 같이 합해주면은 전체를 구할 수가 있어. 하여튼 뭐 그렇고 요거는 뭐 이거든 뭐 RL 회로인데 뭐 요것도 뭐 똑같이 뭐 하면 돼. 이것도 뭐 할 수 있겠지. 이것도 뭐 적어봅시다. 이것도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RL 회로에서 이게 또 커런트가 같잖아요. 커런트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인덕터열은 전류 I에 대해서 좀 하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VS는 VR에다가 VL 이렇게 되는데 이거 I로 다 바꾸라는 거야. I로 다 바꾸면은 I로 바꾸라. 그럼 VR은 뭘로 나타나는 거야? 이래형. 맞아. VR이 R분의 I 이렇게 돼. 뭐라고?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 V는 IR 그렇게 어려워? 아니, 내가 이거 물어봐서 이게 사실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누가 뭐 갑자기 물어보면은 좀 당황해가지고 이거 잘 모를 때가 있어. 좀 막 대답하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전자과에서 V는 IR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 아니야.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지금 전자과에서만 처음 배우는 게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아니 유망식 풀면 뭐야 이거? 유망식 풀면 뭐 하냐고. V는 IR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유망식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지금 푸는 게. 나 정말 답답하다 나도 보고 있으면. 아니 아니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냐. 그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를 한다라는 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는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뭐 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뭐 푼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남들 풀어본 거 내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뭐 이거 풀어본다고 무슨 뭐 세상에 뭔가 뒤집어지고 하는 게 없잖아. 네가 풀 수 있는 거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나도. 푸는 게 하지 말고 내가 뭘 배우는지를 자꾸 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야 돼. 이게 모든 걸 이해하고 할 수는 없어. 그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VL은 뭐야? VL. 이지성. VL은 뭐 I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L을 나눈 거네. 이걸 이 수식을 요 수식을 VS는 요 더하기 여기 돼 있는 걸 이걸 L로 나눈 거네. 요 L로 나눠서 적으면은 DI DT 분의 이렇게 L 분의 R에 I에 이렇게 L 분의 VS 이렇게 된 거네. 뭐 이것도 아까 얘기하지만은 똑같잖아.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0으로 두고 푼다고. 풀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뭘로 나간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I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떻게 돼? 이게 A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의 T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두라고. 그리고 상수항으로 두라고. 이 상수항. 두 번째는 이걸 상수항으로 두면은 I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R분의 VS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얘기하지만은 이 A라는 게 지금 A라는 건 어떤 특정 상수가 아니야. VS 이것들은 뭐 예를 들어 10V 다음에 이게 10이라는 상수야. R도 마찬가지, L도 마찬가지고 상수이긴 한데 요거는 A를 결정하려면 어떤 초이값 하나가 주어져야 된다. 주어져야 돼. 다음 시간에 아무리 찍어서 한 20명에 대해서 내가 이거 물어볼까 이거. V는 IR은 틀린 사람은 없겠지. I가 어떻게 되느냐. L에 대해서 I하고 V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I하고 V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나 찍어서 물어볼 테니까 그거 좀 외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이게 전자수학만 하고 저 사람 주민증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나 이거 하기 싫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내 수업을 포기해서 뭐 내년에 뭐 재수강하겠다. 나 저 사람 나 보기만 해도 난 너무 짜증이 난다. 그렇게 하더라도 회로인을 또 해야 돼. 이거를 또 똑같은 걸 한 번 풀어야 된다고. 한 번은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이걸 극복을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이걸 여기에서 포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좀 제발 좀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그거는 내가 뭐 복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 좀 제발 좀 하자고. 어차피 해야 되죠. 어차피 할 거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이렇게 다 잘하게 된다고.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뭔가 하나를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그 다른 거에도 이게 다 전파가 돼. 이렇게 된다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여기 잘하면은 나 뭐 수학 별로 나 뭐 옛날부터 뭐 수포자라서 뭐 별로 뭐 관계 없나 뭐 수학은 난 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좀 어렵지만은 이거 한번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잘 돼요. 전자수학도 좀 잘 받을 거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 들고 회로이론도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거 잘하면 뭐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두 개를 지금 다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무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무기를 지금 자꾸 버리려고 그러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막 뭐 자기는 모르겠다고 뭐 어렵다고 어떻게 봅시다. 이거 저희 1차 방식 현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하고 대했을 때 이게 FT 우리 지금까지 FT가 상수항으로 나타나는 거야. 상수항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쉬워. 이게 상수항 이게 FT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잘 봅시다.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될 때 FT를 0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요게 인풋에 영향 없이 자기 자체적으로 회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인풋에 영향 없이 요거 없이 요 자체적으로 얘네 둘만 연결해놔도 VS가 없다 하더라도 돌아간다. 왜 돌아가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왜 원인이 뭐냐? 이 L에 에너지가 처음에 축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C에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다고. 아무도 없으면 안 돌아가겠지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있지. C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고 저장돼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그 요 텀으로 돌아가는 거랑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랑 따로따로 인풋이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로따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랑. 그래서 내가 FT를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FT를 내가 계속 변화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상수항만 했는데 FT가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거 잘 보면은 FT가 이거 처음에 이제 제일 쉬운 거 상수항일 때. 그 다음에 FT가 어떻게 1차 함수로 나타날 때. 1차 함수. T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날 때 이게 1차식. 요거는 상수로 나타날 때 1차식으로 나타날 때. 뭐 이게 이게 KT 왜 이렇게 또 그러면 비율기만 있고 왜 또 그 Y절편은 없느냐? Y절편 있어도 괜찮아. 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타날 때. 익스포넨셜 나타날 때. 이거는 어떻게 코사인으로 나타날 때.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날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여기 뭐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런 이퀘이션 나타나면 제일 먼저 처음에 뭘 구한다고? FT가 0이라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인풋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구해야 된다. 그거는 FT가 상수항이든 이 46편이나 상수항이든 아니면 이게 1차식이든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나든 코사인으로 나타나든 다 똑같은 거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다 똑같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인풋에 상관없이 자기 자체 내에서 R하고 L하고 또는 R하고 C하고의 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다고.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잖아. 이 수식.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X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거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요거는 FT가 상수항이든 이게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아니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뭐 어떤 로그든 뭐든지 이거는 늘 똑같다고. 늘 똑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인풋에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인풋에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풋에 관계 없는 텀하고 인풋에 관계 있는 텀하고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늘 여기서 이게 지금 나와 있네. 이게 인풋에 관계 없는 텀은 요건 늘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거 더하기 이제 인풋이 들어올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인풋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자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상수항. 잘 봐봐. 이게 지금 먼저 구조를 지금 알아야 돼. 이게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더라도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어떤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면 다 이런 모양으로 다 나타나거든.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1차 FT가 이제 뭔가 다른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FT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뭐가 된다고? 제일 처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인풋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그 회로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거를 보자고.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을 거 없어도 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 나도 전에 얘기했지만 나도 대단히 흑수야. 여러분 보기에는 꼰대로 보이고 저 사람은 그냥 어차피 처음부터 공부 잘하고 했더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비슷비슷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부러워. 나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 정말. 인풋에 너무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보라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보는 게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인풋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수항일 때, 1차 함수일 때,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 코사인 함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형태를 보일 건데 그럼 왜 다른 네 가지밖에 안 하느냐? 다른 거 다 있을 수 있고 로그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왜 이 네 가지밖에 안 하냐? 네 가지 말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1차 함밖에 안 하냐? 왜 2차 함수는 안 하냐? 왜 3차 함수는 왜 안 하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것만 해보자라는 거야. 그냥. 무슨 대단한 의미는 없어. 이 네 개를 뽑아가지고 대표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해보자는 거니까 상수항은 잘 봅시다. 그럼 상수항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상수니까 어떻게 한다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요 어차피 이건 다 똑같아. 지금 잘 봐봐. 이거는 다 똑같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게 뭐 상수항이든 1차항이든 다 똑같아. 이걸 제일 먼저 구조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왜 똑같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왜 이게 다 보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다 똑같아. 왜 그렇다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인풋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자기 회로 그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인풋에 의해서 이제 이게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들어오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상수로 잡는다. 상수. 어떤 상수, 뭐 B를 잡는다고. B를 잡는다고. 그러면 B로 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상수를 여기 XP를 B로 잡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 X에 미분을 하면은 상수를 B로 잡았으니까 B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0. 그러니까 요 대입한다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한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거 대입해서 여기 넣으면은 이게 또 그것도 헷갈릴 수도 있겠네. 여기는 분명히 X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뭐 X는 어떤 거는 H라고 보고 이거는 P라고 그러냐. 그냥 이건 뭐 이 밑에 그냥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X야. X 중에서 이 두 개의 텀을 구분해서 보는 거야. 인풋이 영향이 미치는 텀하고 인풋에 영향 안 미치는 텀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어. 이게 이게 이 미분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하니까 제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XP가 B니까 AX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0 더하기 AAB가 K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어떻게 A분의 라지 K 이렇게 되게 B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어떻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합하면은 A의 P대가 A분의 라지 K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뭐 B도 상수고 K도 상수고 A도 상수고 이런 게 뭐가 되냐? 근데 보통은 A나 요 값들 있잖아. 요 값들은 주어져. 이게 A 값은 뭐 예를 들어 10이다. 이 K 값도 뭐 예를 들어 20이다. 이렇게 상수로 주어진다고. 그럼 내가 그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봐. 이게 이렇게 구해서 이게 지금 솔루션이라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 여기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모르는가? 뭘 모르는 거야? 라지 A 이걸 모른다고. 이 값은 모른다고 지금. 라지 A는 어떤 상수일 뿐이야. 다른 값들은 정해져 있다고. 이 A나 이 A, 라지 K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주어지거든 문제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A라고. A를 모른다고. 그러면 A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조건이 하나 주어져야지. 그래서 A 값을 결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초입 값이라고. 초입 값 문제. X0일 때 X0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가 주어지거든. 그럼 이때 뭐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0일 때 이게 X0니까 이때 0 넣는데 여기 0 넣는다고. 0 넣으면 이게 T 0 넣으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라지 K가 되고 이게 X0니까 A라는 거 여기서 A라는 건 X0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을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